안녕하십니까. 돈이문 역사관 전시해설사 손한나입니다. 돈이문 역사관은 아지오, 한정, 유적 전시실,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돈이문과 돈이문 일대의 역사와 문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지오와 한정은 1950, 60년대 가정집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말까지 식당으로 운영되었고, 편안하다라는 뜻의 아지오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정은 한정식집 식당이었습니다.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전시관의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하는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인 돈이문 역사관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지오 1층은 돈이문 일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양의 서쪽 문이었던 돈이문을 중심으로 해서 안으로는 경희궁을, 밖으로는 도성박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시된 것은 도성도입니다.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양의 경관을 산수화처럼 그린 지도가 도성도인데요. 한양은 지리적으로 풍수 지리적 명당에 해당하는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시듯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산의 능선들을 따라 성곽을 쌓고 종묘와 사직, 궁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곽은 다시 동서남북의 문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각 문에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쪽 문이었던 돈이문은 의를 두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돈이문은 태조대에 조성이 되었는데 경복궁의 지맥을 해친다고 하는 풍수상의 이유로 폐쇄되어 북쪽으로 옮겨져서 서전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세종대에 다시 서전문을 막고 돈이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문, 신문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세문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동네가 세문안 동네였습니다. 여기 도성도에서도 신문이라고 적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동네, 세문안 동네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도로명도 세문안로, 신문로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구조벽을 돈이문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문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 돈이문 방에는 돈이문이 건립되어서부터 역사 속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어왔는지 연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돈이문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로 여기에 부험이라고 하는 유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험은 밤에 도성의 성문을 드나들 때 쓰던 출입 허가 증표입니다. 각 부험에는 해당하는 성문의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이곳 부험에는 돈의, 이임사경이라고 해서 돈이문의 출입에 쓰던 부험, 그리고 새벽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쓰던 부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이문을 나가서 돈이문 안쪽에 있었던 서쪽 궁궐 경희궁을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문 안으로 들어와서 만났던 서쪽 궁궐 경희궁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한양에 있었던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소실되고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은 광해군은 무너진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도선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동쪽에 있었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였는데 그 이후 돈이문 안쪽의 서쪽 궁궐이었던 경희궁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경희궁은 영종조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듯 조선왕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경희궁을 그린 그림이 서골도 안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서골도 안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인데요. 그 서골도 안이라고 하는 스케치 안에 동골도의 채색 방식으로 채색을 한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채색 서골도입니다.
자, 여기 경희궁 입구에 금천교가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넓은 마당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경희궁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종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경희궁의 정각들을 헐어다가 경복궁의 정각을 만드는 등 빈 궁궐이 되었고, 뽕나무가 많이 심어졌다고 해서 뽕나무 궁궐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경희궁의 모든 정각들을 헐어내고 일본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등 회철과 부침의 역사를 겪게 되지요. 그 이후에 2002년 정전인 숭정정 영령만 복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복원된 경희궁의 모습이고요. 이런 경희궁의 흥망성쇠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를 기구한 운명을 가진 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괴석은 원래 잠시 후에 이동하게 될 한정이라고 부르는 전시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었던 돌이었는데, 이 경희궁 괴석임이 밝혀지게 되어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기증이 되었고, 다시 이곳 아지오 전시관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괴석도 조금 전에 보셨던 서골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채색 서골도를 통해서 본 경희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경희궁 바깥쪽에 도니문을 나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경기가명, 지금부터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 펼쳐진 경기가명도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 중인 보물 경기가명도 12폭 병풍을 생동감 있게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만든 병풍인데요.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렇게 도니문을 나서면 만초천이 흐르고, 그 만초천 위에 놓여진 경교를 건너면 경기가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명은 지금의 경기도청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 일대의 행정과 군무를 통괄하던 행정기관입니다. 지금의 서대문역 앞에 적십자병원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도니문 바깥에 경기가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가와 상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그림이 이 경기가명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항 이후에 도니문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보러 가시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도니문 일대의 가장 큰 변화는 1899년 도니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개통된 전차입니다. 도니문 아래를 통과하는 전차의 모습을 이 흑백 사진 속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사라지고 없는 도니문과 그 아래를 통과하는 전차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전차가 가설되고 나자 사람들은 전차로 인해 날이 가문다, 그리고 전차가 상여를 닮아서 불길하다 라는 등의 흉흉한 소문들을 내기도 했고, 급기야 5살 아이가 전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성남 민중들이 전차를 불태워버리는 사고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명의 이기가 그러하듯 사람들의 삶에 점차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유교국가였던 조선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신분제가 아닌 운임에 따른 상등칸과 하등칸,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사회적 금기까지 다 깨어버리게 된 게 전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1년 경인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인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대문 정거장,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 자리에 있고요. 그 서대문 정거장에서 내려서 도니문에서 전차를 타고 다시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 수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찾게 되었는데, 이 서양과 만나는 문이었던 도니문 안쪽 정동에 외국 공사관들과 수많은 상점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일제강점기 국권을 잃게 되면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경성부로 격화되게 되고, 경성시구 개정 작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도니문 아래로 다니던 편도의 전차를 왕복으로 다니게 하는
전차의 복성 궤도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1915년 경매로 붙여져서 조선인 연모 씨에게 205원 50전, 지금의 쌀 17가마니 정도의 돈이문의 목재가 다 팔려나가게 되고 석재는 도로 개수 작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의 서쪽을 500년 가까이 굳건하게 지켰던 돈이문은 영원히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에 흑백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은 1890년대 영국 총영사를 지낸 윌터 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돈이문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돈이문의 안쪽으로 마을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이 초가로 우후죽순 들어선 이 마을이 지금의 박물관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한 면을 돈이문에서부터 이어진 성벽이 감싸고 있고, 또 하나의 성곽이 마을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성곽은 도성의 성곽이 아닌 옆에 있었던 궁궐 경희궁을 감싸고 있었던 궁궐의 담장 궁장입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무너진 궁장 너머로 경희궁의 빈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하는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경희궁의 남측에 있는 궁장이 최초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경희궁의 남측에서 최초로 발굴된 궁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8가 나란한 이 긴 돌들이 경희궁을 감싸고 있었던 경희궁의 궁장입니다. 이 경희궁의 궁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가치를 그대로 복원하고자 발굴된 위치에서 유적 전시실을 만들어서 현장 보존 방식을 채택했고요. 이 경희궁의 궁장 앞쪽으로는 저쪽에 검게 그을린 돌도 보이실 텐데, 조선시대의 온돌 그리고 근대시대의 건물지들의 기초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지오 전시관 1층에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돈이문과 돈이문 일대의 역사 문화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 아지오 2층으로 가셔서 다른 모습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곳 아지오 2층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던 아지오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한 곳입니다. 일부 아치나 기둥들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헤링본 무늬 스타일의 바닥 벽면이나 곳곳에 놓여진 소품들을 이용해서 아지오를 재현하고자 했는데요. 실제로 아지오를 찾아서 찍으셨던 시민들의 사진이 이곳 디지털 액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스파게티를 먹기도 했었고, 히딩크 감독의 단골집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아지오는 창밖에 경희궁이 내려다 보여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지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 공간에서 돈이문 안팎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두 동네의 현장 기록 작업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 교남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2013년 본격적인 이주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현장을 기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료들 보러 가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그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현장 기록 도면들과 사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야적장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된 이 야장 서랍 속에는 아까 보셨던 도면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아지오 전시장은 여기 201번 도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현장 기록 작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모형은 아까 보셨던 현장 기록 도면들과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모형을 보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2003년 교남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 서대문역 사거리에서부터 독립문에 이르기까지 경희궁 자이아파트라고 하는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져버린 동네 교남동이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마을로 다시 태어난 세문안 동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홍파동이 사라지기 전에 2013년 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도면으로 기록해서 만든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4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모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형들을 보시면 골목 길들이 재현되어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화단과 나무들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동물들의 부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손수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한옥들이 사라지면서 그 한옥들의 부재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신 것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파동 180번지 부재라고 해서 각각의 부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을 다 남겨두었고요. 여기 보시면 누군가의 삶의 씨름을 달래주었을지도 모를 담뱃갑도 보실 수가 있고, 무궁화 혼통 장식이나 귀이개에 이르기까지 생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돈이문 박물관 마을로 바뀌기 전에 골목골목 식당들로 즐비했던 세문안 동네의 모습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한정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돈이문 역사관을 조성하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자 아지오와 한정 건물을 연결한 다리입니다. 지금 이곳 한정 2층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대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이르기까지 이 마을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1960, 70년대 세문안 동네는 과외방들이 밀집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경기 중고등학교, 경기 여자중고등학교와 같은 명문학교들이 즐비하게 자리를 했었고, 광화문에서 종로에 이르는 이 대로 양쪽으로 명문학원들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강남의 대치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1980년대 과외금지법이 실시가 되면서 명문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하게 되고, 학원들 그리고 과외방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식당인데요. 이렇게 학원들과 학교들이 사라진 이 자리에 광화문 일대 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인근의 강북 삼성병원 같은 병원들도 들어서게 되면서 그 회사의 직장인들과 병원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위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 식당들이 이 세문안 동네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골목골목 식당들로 즐비했던 세문안 동네를 그린 지도인데요. 저희가 아까 출발한 아지오라고 하는 전시관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지오에서 연결다리를 통해서 한증 2층으로 오신 겁니다. 이 아지오와 한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골목골목 수많은 식당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식당들의 실제 사진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수집한 유물들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면에 영상과 갤러리처럼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한양삼계탕이라고 하는 식당은 아까 저희가 보았던 경희궁의 남측 공장을 보셨던 유적 전시실이 있었던 곳이고, 명품 한우를 비롯해서 문화 칼국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식당들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식당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인 신라장 그리고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유일하게 간판으로 남아있는 서대문 여관, 이렇게 2개의 여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대문 여관에서 실제로 수집한 창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틀뿐만이 아니라 방번호라든지 방키,
그리고 이곳 서랍 속 숙박자 명부에 이르기까지 생활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실제로 이 세문안 동네의 식당들이 어떤 식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성 자료까지 들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문안 동네가 도니문 박물관 마을로 변화될 때까지의 영상을 1층에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임랩스 영상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건너편 피어선 빌딩이라고 하는 옥상에서 매일 사진을 찍은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식당으로 즐비하던 세문안 동네가 어떻게 도니문 박물관 마을로 변하게 되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온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헐어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살릴 수 있는 것들,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도시가 가진 과거의 기억을 담아 현재의 사람들의 관심으로 미래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도시재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마지막 장소인 마을 반상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세문안 동네에 있었던 식당들의 메뉴판이나 이렇게 차려진 음식들, 그리고 식당 내부의 모습, 간판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당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골목에 있었던 화초들이나 낙서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고 사소한 기억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을 반상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시민 참여형 전시 벽면인데요.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나 도니문 역사관을 둘러보신 시민들이 자신들의 소감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도시 조직과 골목,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도니문 역사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셨습니다. 나중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도니문 역사관을 둘러보시면서 더 많은 좋은 추억, 기억들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